사람을 산채로 해부하고 연구 논문에는 사람을 원숭이라고 표기했던 의사가 있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불편한 이야기가 우리 역사 속에 숨어 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번 옮겨진 환자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조연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걸 기획해서 실행에 옮겼고 또 군사 기밀 문서에 이름이 맨 위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극중 이치로 원장의 실제 모델로 추정되는 이시이시로 731 부대장 이야기입니다. 이시이시로가요, 홍등가에 가면 게이샤하고만 놀았고요. 붙기 전에는 받았다고 합니다. 인물을 알면 맥락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몸에 세균을 주사하고 또 살아있는 채로 해부를 해서 발병 정도를 체크를 했고요. 영하 35도의 추운 겨울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손과 발을 얼게 한 다음 끓는 물에 넣어서 피부를 벗겨내기도 했습니다. 말의 피를 사람 혈관에 주입하고 또 사람의 피는 말에 주입하기도 했고요. 실험실에 사람을 넣어두고 공기를 빼면서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는지를 실험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밥을 안 먹으면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물을 안 마시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불에 태우면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 정말 충격적이죠. 이런 반인륜적인 실험을 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시이시로는 1892년 지바현 농촌에서 지역 유지의 넷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어렵고 두꺼운 책을 한 번만 봐도 이걸 다 외울 정도로 명석했습니다. 교토 제국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군 의관이 됐다가 다시 대학원으로 파견이 되는데요.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듣던 의사가 어떻게 괴물이 된 걸까요? 일단 성격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원에서 실험 장비가 많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시간대를 나눠서 장비를 돌렸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쓰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서 정돈을 했다고 하는데 이시이시로만큼은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비를 쓰고 난 뒤 정리도 하지 않고 가버렸던 거죠. 동료들은 이시이시로를 엄청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윗사람한테는 엄청 잘해서 예쁨을 받았던 거죠. 특히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아부했다고 하는데요. 아라키 도라사부 학장집에 자주 놀러 갔는데 학장에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시이시로는 기요코에게 반했다고 하면서 청혼을 하는데요. 결혼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은 이시이시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의학계에 별다른 기반이 없었던 이시이시로에게 사회적인 입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은 아니었던 건지 이시이시로는 도쿄 홍등가 가는 걸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15살 미만의 게이샤하고만 놀았다고 합니다. 술에 취하면 주로 출세와 연관된 주정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출세욕 때문에 야망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731 부대가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시이시로의 유럽 여행입니다. 1925년 전쟁에서 세균전을 사용하지 말라는 제네바 의정서가 체결이 됐는데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시이시로는 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세균전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세균전을 해야겠다. 그럼 다른 나라를 이길 수 있겠지? 마침 일본은 제네바 의정서에 서명만 했고요. 최종적으로 동의하진 않았던 터라서 이시이시로의 이런 악랄한 생각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시이시로는 약 2년 동안 유럽과 미국 등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이렇게 보고하죠. 정말 강한 나라들은 세균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시이시로가 야전 정수기를 개발을 했는데요. 히로히토 일왕 앞에서 이걸 시연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줌을 받아서요, 이걸 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모두가 보는 앞에서 꿀꺽꿀꺽 마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시이시로는 독보적인 인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힘을 얻은 이시이시로는 세균전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일본 본토를 떠나서 만주로 넘어갑니다. 다른 나라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던 건지 평소에도 이런 말을 좀 자주 했다고 해요. 세균전 연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방어형 연구는 일본에서도 할 수 있지만 공격형 연구는 해외에 나가서 해야 돼. 1936년 도고부대, 그러니까 관동군 방역군을 설립하는데요. 그들끼리는 편하게 이시부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비뚤어진 생각은 급기야 전쟁 범죄로 이르게 되는데요. 패스트에 걸리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해부를 해보기도 하고요. 또 벼룩에 패스트균을 심어서 만주 민간인들에게 뿌려서 마을을 초토화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세균을 사용한 실험과 공격을 감행했던 거죠. 그래서 최소 3천여 명이 숨진 걸로 확인이 됐고요. 여기에는 조선인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1945년 8월 일본 본토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죠. 일본 731 부대가 있는 만주에도 소련군이 빠른 속도로 밀고 들어왔는데요. 급해진 일본은 731 부대의 모든 증거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라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마루타는 다 죽이고 자료들도 태워버렸죠. 그리고 일본은 항복을 합니다. 14년 후 이시이시로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신의 죗값을 다 치르지 않고 바로 자신의 병상에서 아주 편안하게 말이죠. 말년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졌는지 승려들과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기독교에 입교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엔 미국과의 딜이 있었습니다. 이시이시로는 생체 실험 데이터를 미군에 넘겼고요. 미군은 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대신 이시이시로 등 731 부대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한 거죠. 소련은 이시이시로를 처벌하려고 했는데요. 이미 부대원들은 말을 맞춘 후였고 이시이시로는 병상에 누워서 요리조리 아픈 척하면서 발뺌을 했다고 합니다. 이시이시로를 신문하던 소련 검사 스미노프는 이 세균 폭탄 자식이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고 전해지죠. 반면 미국 육군의학연구시설의 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731 부대의 데이터는 아주 귀중한 정보다. 우리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 실험을 할 수 없지만 세균전 데이터를 아주 싸게 얻게 되었다. 일본 정부도 731 부대의 진실을 은폐하게 되는데요. 731 부대는 일왕 칙령에 따라 연간 국비 1000만엔 정도를 썼고요. 회계 검사원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즉, 이 731 부대의 비밀이 공개가 되면 그 비난의 화살이 히로히토 일왕을 향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바롭스크 재판에선 가라사와 대위가 양심 고백을 해서 731 부대의 진실은 묻히지 않게 됩니다. 양심 고백한 이 사람, 특별 사면을 앞두고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소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반면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731 부대원들은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일본 혈액은행을 설립하기도 했고요. 대학 교수, 연구소 소장을 하거나 병원을 차려서 사회적 지위를 누렸죠.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천재 의사가 어떻게 괴물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역사학자 셸던 해리스는 이렇게 평을 합니다. 명성을 향한 이시이시로의 조급함엔 의학 윤리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었다고 말이죠. 출세를 위해서라면 윤리와 도덕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엇이든 했었던 이시이시로에게 너무나도 많은 권한이 주어졌고요. 또 여기에 군국주의의 광풍까지 불면서 731 부대라는 비극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731 부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일본 의사들도 있는데요. 최소한 이시이시로만이라도 죗값을 치렀다면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비참하진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연히 이시이시로가 처벌받지 않은 건 슬프고 또 화날 일이지만 역사는 50년 또 100년이 지나도 그를 끊임없이 심판할 겁니다.